안녕하세요. 30년 넘게 신경과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뇌질환 환자들을 만나온 김정수입니다. 서재에 앉아 시와 역사를 읊으시는 것이 낙이었던 제 아버님께서는 어느 날부터인가 손주들의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을 다루셨던 서예에 붓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복잡한 역사서를 탐독하시던 분이 동네 길을 걷다가 집을 찾지 못해 헤매기도 하셨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전화를 받으려 하시고 방금 했던 질문을 잊은 채 몇 번이고 되물으셨죠? 그분의 눈 속에서 총기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좌절감이 자리 잡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의사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의 정체성이 서서히 도둑맞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뇌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뇌 속에서 수십 년간 누구도 모르게 타오르는 고요한 불길, 바로 만성염증과 혈액순환 장애가 만들어내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비극입니다. 제가 왜 30년간 환자를 보던 진료실을 넘어 이 화면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고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저는 이미 불길이 너무나도 크게 번진 뒤의 결과를 마주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타버린 숲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방, 즉 불길이 시작되기 전에 그 불씨를 끄는 일은 병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거실에서, 주방에서, 그리고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만나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다가가려는 간절한 노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뇌신경과 혈관을 연구하고 치료하며 30년을 보낸 신경과 전문의 김정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그 고요한 불길을 잠재우고 100세까지 총명한 두뇌를 지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가지 운동을 소개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뇌의 기초를 무너진 성벽의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시 쌓아 올리는 실용적인 안내서입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어려운 검사보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매일 10분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지긋지긋한 두통과 어지럼증, 만성 피로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첫걸음,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오늘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우리가 왜 이 운동을 해야만 하는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뇌 건강을 위한 여정은 두 가지 큰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뇌로 가는 길, 즉 혈관과 신경의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넓히는 것이고, 둘째는 그 길을 통해 뇌에 최고급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바로 첫 번째 뇌로 가는 길을 닦는 작업입니다. 이 길을 막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목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심장이 내보내는 혈액의 20%,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25%를 사용하는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 괴물이자 사령부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혈액과 산소가 뇌로 올라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목입니다. 목의 앞쪽에는 굵은 경동맥이, 목뼈 사이로는 가느다란 척추동맥이 지나갑니다. 이 네 개의 혈관이 뇌의 생명줄인 셈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 습관은 이 생명줄을 스스로 옥죄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보느라 목을 앞으로 쭉 빼는 자세, 바로 거북목입니다. 이 자세가 10년, 20년 지속되면 목과 어깨 근육은 산소 부족으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굳어진 근육은 그 사이를 지나가는 혈관을 꽉 누르게 됩니다. 잘 흐르던 4차선 고속도로가 군데군데 공사 중인 좁은 비포장 도로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북목은 목뼈의 정상적인 시작, 곡선을 죽음의 일자로 만들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척추동맥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뒤틀리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 속 노폐물 청소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을 청소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하수도가 바로 목 주변의 림프관입니다. 목이 돌처럼 굳어 있다는 것은 뇌의 쓰레기를 버리는 하수구가 꽉 막혀버린 것과 같습니다. 뇌 속에 온갖 독성 물질이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최악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목에는 우리 몸의 장기와 호흡을 관장하는 미주신경, 횡격막신경 등 핵심적인 신경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굳은 목 근육이 이 신경들을 물리적으로 자극하면 원인 모를 소화불량, 심장, 두근거림, 얕은 호흡까지 유발하여 몸 전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높이고 뇌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뇌질환의 공통된 시작점, 경부혈류, 림프, 신경순환의 총체적 장애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살의 박 선생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30년간 서류와 씨름하는 공직에 계셨던 그분은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성실함이 오히려 뇌의 생명줄을 조이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 몇 년간 계속되는 어지럼증과 귀에서 피 소리가 나는 이명, 그리고 머리가 맑지 않은 브레인 포그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셨습니다. 갑자기 고개를 돌리면 세상이 빙글 도는 현기증 때문에 운전대도 놓아야 했고 좋아하던 등산도 포기한 채 집안에 갇혀 지내셨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이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잃고 점점 짜증이 늘고 말수가 줄어든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목을 만져보는 순간 문제의 원인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목핏근과 후두하근이 마치 단단한 밧줄처럼 뭉쳐 있었고 경동맥의 혈류 속도 또한 정상치의 60%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약물 처방 대신 뭉친 목 근육을 풀고 혈관과 림프의 길을 열어주는 몇 가지 간단한 마사지와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시도록 했습니다. 첫 주에는 그저 목이 좀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자 아내분께서 남편이 예전처럼 되묻는 일이 줄었다고 하셨고 귓가의 이명도 견딜 수 없는 소음에서 희미한 속삭임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박 선생님은 책을 10분 이상 읽어도 눈이 침침하지 않다며 작은 승리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그는 원장님, 몇 년 만에 머릿속 안개가 걷힌 기분입니다. 어지럼증도 사라졌고 다시 운전대를 잡고 아내와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나이 탓으로 돌렸던 인지 기능 저하의 진짜 원인은 바로 막혀버린 목이었던 것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핵심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가만히 두면 퇴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빠지듯이 자극이 없는 뇌신경 회로는 약해지고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뇌는 몇 살이 되든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통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를 강화하고 심지어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뇌는 마치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는 서로 연결된다는 법칙처럼 우리가 특정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뇌 속에는 그 행동에 해당하는 신경, 고속도로가 더 넓고 튼튼하게 포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뇌의 기능을 꾸준히 단련시켜 신경망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을 인지예비능이라고 합니다. 인지예비능이 높은 뇌는 마치 교통체증이 있을 때 수많은 우회도로를 아는 베테랑 운전자와 같습니다. 설사 노화나 질병으로 주 도로가 일부 손상되더라도 다른 대체 경로를 활용해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뇌를 가장 효과적으로 자극하여 새로운 길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의 감각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각 정보와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 그리고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고유수용성, 감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것은 뇌 전체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릴 때도 눈은 특정 사물을 계속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이를 전정-안구 반사라고 합니다. 이 반사 작용은 시각 정보, 균형 정보, 그리고 목의 움직임 정보를 뇌의 여러 영역, 즉 손해, 뇌간, 대뇌 피질에서 동시에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고도의 협업 작업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집중입니다. 천천히 움직일수록 우리 뇌는 자동 반사적인 움직임에 의존하는 대신 의식적인 통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마치 무심코 걷는 것과 외줄 위를 조심스럽게 걷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후자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집중력과 뇌 활성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뇌가 다시 젊어지고 싶다고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좌측에 가벼운 마비가 오고 모든 일에 의욕을 잃으셨던 75살 이 어머님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가족들은 재활을 거의 포기한 채 어머님을 그저 돌봐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번씩 창밖의 감나무를 보면서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운동을 숙제로 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시던 어머님은 며칠 뒤 이걸 하고 나면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 부드러운 솜, 차가운 쇠숟가락, 거친 수세미 등 다양한 질감의 물건을 눈을 감고 손으로 만지게 하고 눈을 감고 팔을 뻗어 코끝을 만지는 등의 간단한 감각 훈련을 추가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의 굳어있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하셨으며 마비되었던 팔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눈을 감고 코끝을 정확히 짚으신 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동작을 성공했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다시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존재의 확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자녀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환자로만 보였던 어머니가 다시 엄마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감각 훈련이 무너진 신경망뿐 아니라 무너졌던 가족 관계까지 회복시킨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30년 신경과 의사의 모든 경험을 담아 여러분의 뇌를 매일 아침 새롭게 재부팅하는 10분 건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꼭 순서대로 그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따라 해 보십시오. 먼저 0단계 준비의 호흡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몸과 마음을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코로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맑고 깨끗한 에너지가 내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모든 스트레스와 긴장이 회색 연기가 되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세요. 이 깊은 호흡을 단 3번만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행위만으로도 우리 몸의 신경계는 투쟁 도피 모드에서 휴식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스트레스로 엔진이 과열된 상태에서는 어떤 정비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 준비의 호흡은 과열된 엔진을 식히고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준비를 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스위치입니다. 첫 번째, 목 고속도로 정체 풀기 3분입니다. 모든 뇌 질환의 시작점인 목의 혈류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먼저 운동 전 준비 단계로 부드러운 수건을 목에 감고 양 끝을 앞으로 당기면서 천천히 고개를 뒤로 젖혀 10초간 유지합니다. 목 앞쪽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동작입니다.
이어서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앉아 턱을 뒤로 당겨 마치 투턱을 만들 듯이 2-3초간 유지하는 친턱 운동을 5회 반복합니다.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거북목 자세를 교정해 목뼈의 정상적인 배열을 찾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다음은 목의 양옆에 길게 뻗어 있는 목비근 마사지입니다.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면 튀어나오는 이 근육을 엄지와 검지로 부드럽게 꼬집듯이 잡습니다. 손톱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의 부드러운 살로 마치 차가운 버터를 녹이듯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마사지합니다. 이 근육은 아주 두꺼운 밧줄과 같으니 겉만 문지르지 말고 깊숙한 곳까지 부드럽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절대 강하게 누르거나 양쪽을 동시에 누르면 안 됩니다. 혈관이 눌려 어지러울 수 있으니 반드시 한쪽씩 번갈아 가며 30초씩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손 엄지로 귀 바로 밑 머리뼈와 목이 만나는 움푹 파인 곳, 바로 후두하근 지점을 지그시 누릅니다. 그 상태로 고개를 천천히 위아래로 끄덕여 줍니다. 기분 좋은 통증이 느껴진다면 정확한 위치를 찾으신 겁니다. 이 작은 근육들의 뭉침이 풀려야 뇌로 가는 혈류의 마지막 관문이 열리고 지긋지긋한 긴장성 두통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잠자는 뇌 신경 깨우기, 뇌 동기화 운동 3분입니다. 먼저 정면에 시선을 고정할 물체나 벽에 작은 점을 하나 정합니다. 그리고 눈은 그곳에 고정한 채 숨을 내쉬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움직입니다. 안 돼 하듯이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릴수록 뇌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천천히 10회 반복합니다. 다음은 같은 요령으로 끄덕 하듯이 위아래로 10회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설명드린 전정 마이너스 안구 반사 훈련입니다. 어지럽다면 움직임의 범위를 줄이거나 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익숙해졌다면 정면을 보고 고개를 X자로 천천히 움직이는 대각선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뇌의 협응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입니다. 이어서 눈을 감고 팔을 쭉 뻗었다가 천천히 검지손가락으로 자신의 코끝을 정확히 만지는 동작을 양손 번갈아 5회씩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뇌가 내 손가락의 위치, 속도,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를 복잡하게 계산해야 하는 아주 뛰어난 두뇌 훈련입니다. 익숙해지셨다면 왼발 뒤에 오른발을 붙여 일자로 서서 30초간 버티는 텐덤 보행 자세를 추가해 보세요. 우리 몸의 위치 감각과 운동 조절 능력을 동기화시켜 손해를 활성화하는 아주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세 번째, 뇌의 압력을 낮추는 두개골 펌핑 2분입니다. 양손 손가락 끝으로 이마부터 정수리, 옆머리, 뒷머리까지 전체적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 줍니다. 마치 가랑비가 머리에 내리는 듯한 느낌으로 부드럽게 두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이마에서 시작해 머리 꼭대기를 지나 목덜미 쪽으로, 즉 위에서 아래로 바깥쪽으로 두드려주며 뇌의 노폐물이 목으로 잘 배출되도록 방향을 유도해 줍니다. 이는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자는 동안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의 순환 펌프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 마사지로 느슨하게 만든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마무리 작업인 셈입니다. 다음은 양쪽 관자놀이에 있는 측두근과 턱관절의 교근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손가락 3개를 모아 관자놀이에 대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10회 정도 돌려줍니다. 어금니를 꽉 물었을 때 튀어나오는 턱 근육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줍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어금니를 꽉 무는데 이때 긴장하는 근육들입니다. 이곳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편두통이 완화되고 머리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뇌의 과부하를 끄는 미주신경 안정화 2분입니다. 현대인의 뇌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만성염증을 유발해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우리 몸의 휴식과 안정을 담당하는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 이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편안히 눕거나 앉아 한 손을 아랫배에 올리고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1-2초간 숨을 잠시 멈춘 뒤 입으로 흐음 소리를 내며 6초 이상 길게 숨을 내뱉습니다. 숨을 내뱉는 시간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길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 안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진동이 미주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스위치입니다. 이 심호흡과 허밍을 1분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뇌는 평온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침에 양치질을 하면서 물로 목을 헹굴 때 고개를 뒤로 젖히고 30초간 가글을 하는 것도 미주신경을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이 호흡을 하면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작용이 극대화되어 하루 동안 쌓인 뇌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 10분의 투자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하나의 정원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스트레스와 나쁜 습관이라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운동들은 잡초를 뽑고 굳은 땅을 갈아엎고 건강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는 도구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매일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머지않아 여러분의 뇌라는 정원에는 새로운 활력과 명료함의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뇌가 좋아질까? 혹은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0년간 환자들을 지켜본 신경과 의사로서 단언컨대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가장 단순하고 꾸준한 습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몸과 뇌는 스스로를 치유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능력이 발휘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뇌 건강은 하나의 적금 통장과도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천하는 10분의 노력은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매일 꾸준히 쌓여 노년의 풍요로운 정신 건강이라는 엄청난 이자로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많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2분만 투자해서 미주신경 안정화 호흡을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서 목 스트레칭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벽돌 한 장, 또 한 장을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새 치매와 뇌졸중을 막는 견고한 성벽이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서 여러분은 수동적인 승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운전대를 잡는 주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적인 선택이 바로 핸들이고 엑셀이며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여기에 있고 도구는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남은 것은 행동하겠다는 여러분의 결심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오늘 배운 동작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라도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뇌 정원을 가꾸겠습니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빛나는 노년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